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유로운 마음인가요? 네, 여기 써 있죠. 감정이 좀 편안한 상태, 네, 내가 괜찮다 하는 상태, 이런 때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겠죠. 자, 이 마음은요, 마음은 심장 박동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맥박을 좀 어느 정도 뛸까요? 맥박이 한 60, 60에서 70 요 정도가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있을 때, 괜찮을 때 맥박 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게 화가 나거나 뭔가 불안해졌거나 막 이러면은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맥박이 100이 넘어가고 110 이렇게. 예. 어저께 제가 런닝맨 보니까 막 뭔가 열뻗치는 말을 하면은 맥박이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이 넘어가는 그런 심장 박동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변화, 내가 화가 나거나 뭔가 좌절하거나 내가 우울해졌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박동수 변화 주기가 이렇게 10초에 한 번 0.1Hz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첫 번째 그래프의 거는 이렇게 좀 등락폭이 크잖아요. 이거는 분노했을 때의 맥박수입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좀 크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게 되죠. 뭐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휴식할 때는 사실은 요만큼의 맥박수는 되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뾰족뾰족 왔다 갔다 하는 등락폭이 휴식할 때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감사했을 때인데요. 아이고. 네, 세 번째는 여유로운 마음, 감사라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내가 변동이 있더라도 좀 내 안에서 괜찮은 리듬을 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호흡과 심장 박동과 혈압이 모두 비슷한 주기를 유지하는 일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일치 상태를 느낄 때 사람들은 여유롭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그런 거를 느끼느냐? 네, 감사하는 환경을 우리가 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예, 놀랍죠. 저도 되게 오랫동안 감사일기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일기의 그 효과가 이렇게 우리 신체상으로도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복탄력성이라는 책 안에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외국에서 진행한 건데 이제 이거는 신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근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정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 기억에 대한 환기, 이런 말을 했죠. 되게 멋있게 아카데믹하게 설명을 했지만 기억에 대한 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본다. 감사한 걸 돌아본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일기 언제 작성해야 되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릴 때 자기 전에 꼭 하십사 하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자기 전에는 하루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조금 잠을 빨리 못 드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하루를 쭉 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볼 때 다른 걸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못한 거, 실수한 거 돌아보지 마시고 감사한 거를 에 대한 기억의 환기를 시키셔야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기억에 대한 환기, 감사한 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3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기억을 돌이켜보는 거, 그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3가지, 오늘은 나한테 감사한 게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긍정적 효과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기 전에 하시라고 이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잠자면 바로 전에 했던 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전까지 공부시키려고 하시는 게 그 공부한 거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감사한 것을 해서 긍정적인 정서, 나한테 괜찮은, 이렇게 아까 지금 말한 여유롭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 정서를 기억하게 하는 게,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기억에 이 긍정적인 정서, 감사한 정서가 딱 차잖아요. 차면 이게 어떻게 또 생각이 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생각이 들어요. 그 좋았던 느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 느낌만 남거든요. 사실은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그 느낌, 좋았던 느낌이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일어났을 때. 그래서 또 좋은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 플러스 내가 이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감사한 거를 또 찾아볼까, 이렇게 선순환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감사한 것을 꼭 3가지씩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기 전에 매일 3가지. 감사한 대상이 누구냐, 감사한 내용은 뭐냐, 감사한 이유는 뭐냐, 이런 거를 작성하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분들 너무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한테는 이걸 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게 하세요. 다이어리 이제 2024년 시작했잖아요. 예쁜 다이어리 사주면서 이거를 매일매일 작성해 보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이거를 또 쉐어링하는 게 좋거든요. 부모님과 쉐어링하고 선생님과 쉐어링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는 똑같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아이와 혹은 여러분의 학생과 함께 감사일기 작성한 것을 쉐어링을 해보면 좋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똑같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은 좀 작성하게 하고요. 학생들한테 작성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써보시고요. 자기 전에 써보시고, 그렇지만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별로 안 걸려요. 저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우선 아까 기억에 대한 환기,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걸 돌아보게 하잖아요. 사실 너무너무나 바쁘고 바쁨에 치여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 되고, 좋은 기억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를 돌아보게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을 작성해 보게 하고, 저도 이렇게 슬쩍 아이 거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지냈나 이런 거 좀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루 매일매일 하는 것이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괜찮은데, 지속적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거.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했었어요. 이렇게 같이 자니까 막 이렇게 오늘 감사한 거 뭐였어? 막 3가지 이런 거 얘기해보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같이 앉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좀 더 커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좋고, 지속적인 거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하면은 더없이 행복한 여유로운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사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여유로운 마음 이제 첫 번째 근력이었는데요. 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팁은 매일 작성하시면은 좋고 3가지 이상 작성하게 하고 자기 전에 꼭 해보도록. 생각만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적지 않으시더라도 생각만 해보셔서 3가지씩 생각만 해보시면서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감사일기를 작성하면 작성할수록요. 처음에는 막 대단히 큰 거를 막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그러다가 많이 쓰면 쓸수록 굉장히 사소하고 평범한 걸 점점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것 속에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한 것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알게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작은 거에서 행복을 얻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번 싱긋 웃어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평범한 거일수록 좋다. 그런 거에 대한 감사. 그러면 이제 감사거리도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감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면에서도 사소하고 평범한 거 쓰게 하고 다시 되뇌이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이 첫 번째 근력입니다. 감사일기 작성하는 거.